불이 꺼진 늦은 밤,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는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매운 떡볶이나 기름진 파스타를 충동적으로 주문하고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거실 테이블 위에는 텅 빈 포장 용기와 과자 봉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마지막 한 입을 삼키는 순간 밀려오는 것은 포만감이 아니라 깊은 후회와 알 수 없는 공허함입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에 싱크대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리며 무거운 자책감에 빠져들게 되죠. 이러한 모습은 매달 수많은 여성들이 방 안에서 소리 없이 겪는 일상의 한 조각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반복되는 이 폭식의 굴레 앞에서 우리는 늘 스스로를 나약한 사람이라 결론 짓곤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당신의 나약한 의지력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 몸이 숨겨둔 비밀스러운 대화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생리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 우리의 몸 내부에서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자궁 안쪽의 내막이 가장 두꺼워지는 이 시기는 몸의 모든 에너지가 하복부 쪽으로 집중되는 거대한 준비 기간입니다. 가슴이 뻐근하게 부풀어 오르고 허리가 묵직해지며 이유 없이 온몸의 관절이 쑤시는 물리적인 통증이 찾아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왠지 부어 보이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거나 예민해지기 일쑤입니다. 이때 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연료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회복이 빠르고 컨디션이 늘 좋은 사람이라면 이 변화를 무심히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다릅니다. 몸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뇌를 향해 가장 빠르고 강력한 비상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통제 불가능한 식욕의 정체입니다. 특히 평소에 피로가 만성적으로 누적되어 있거나 일상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태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끼니를 자주 거르거나 늘 체중에 신경 쓰느라 음식 섭취량을 극도로 제한해왔던 이들에게 생리 전 일주일은 가혹한 전쟁터가 됩니다. 직장 조명 아래서 모니터를 바라보며 억지로 버텨온 하루의 끝에 몸은 생존을 위해 가장 즉각적인 에너지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때 뇌가 선택하는 가장 손쉬운 해결책은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밀가루, 흰쌀밥, 그리고 달콤한 초콜릿은 입안에 들어가는 즉시 당을 올리고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완벽한 비상식량이기 때문입니다. 뇌의 입장에서는 지금 닥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영리한 선택을 내린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단순한 식탐으로 오해하고 스스로를 다그치며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듯한 외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씹고 싶어하는 가장 결정적인 생물학적 원인은 호르몬의 급격한 추락에 있습니다. 평소 우리의 식욕을 부드럽게 억제해주던 고마운 호르몬, 에스트로겐 수치가 생리 직전이 되면 거짓말처럼 바닥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을 다 비우고 위장이 물리적으로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배고프다는 신호가 멈추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위장이 비어 있어서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호르몬이 만들어낸 가자 굶주림이자 일종의 뇌의 착각입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참으려 해도 호르몬의 명령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생리가 시작되면서 이 수치가 다시 서서히 올라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식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 달 중 가장 컨디션이 좋은 이 황금기를 맞이하기 전 우리는 가장 깊은 호르몬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셈입니다. 또 다른 주범은 스트레스와 밀접하게 연결된 코르티솔 호르몬입니다. 생리 전 요동치는 코르티솔은 우리의 혈당 수치를 극도로 불안정하게 뒤흔들어 놓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심리적 사실은 우리가 극심한 배고픔을 느끼는 순간이 단순히 혈당이 낮을 때가 아니라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때라는 점입니다. 오후에 사무실에서 메신저의 무거운 대화들을 확인하는 순간 뚝 떨어지는 혈당은 즉각적인 가짜 식욕을 불러일으킵니다. 참다 못해 서랍 속 초콜릿이나 단 음식을 입에 넣으면 혈당이 수직 상승하지만 뒤이어 인슐린이 폭발하며 다시 혈당을 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이 급격한 롤러코스터 같은 변화 속에서 뇌는 끊임없이 단 것을 더 달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악순환의 늪에 빠진 줄도 모른 채 우리는 매 순간 흔들리는 감정과 식욕을 붙잡으려 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괜한 짜증을 내고 돌아서서 후회하곤 합니다. 생리전이 되면 유독 몸이 따뜻해지거나 미열이 나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기초 체온이 상승하게 되는데 체온이 오른다는 것은 우리 몸이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숨쉬듯 소모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심리적 반응을 넘어 생물학적으로 필요한 칼로리 요구량 자체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행복과 안정감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수치마저 급격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우울해지고 회색빛으로 물들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뇌의 비상 탈출구를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칼로리의 자극적인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뇌 속 세로토닌을 일시적으로 급상승시켜 음식을 씹는 그 몇 분 동안만큼은 마치 온전한 위로를 받는 듯한 착각을 선물합니다. 몸과 마음이 스스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건 살찌니까 먹으면 안 돼. 오늘까지만 참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자. 탕비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다짐하는 순간 머릿속에서는 소리 없는 거대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먹고 싶다는 본능적인 열망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성적인 통제가 정면으로 충돌할 때 우리의 뇌는 급격한 에너지 고갈과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끊임없는 자기 검열과 억압은 뇌의 통제력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지칠 대로 지친 어느 순간 에라 모르겠다. 차라리 그냥 먹고 편해지자라는 체념 섞인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신기하게도 음식을 입에 넣기로 결심하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만큼은 더 이상 참아야 한다는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 기묘한 안도감을 느끼게 되죠. 우리는 이미 음식을 통해 잠시나마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비밀을 알고 있기에 마음이 지치고 힘든 날마다 너무나 익숙하게 그 치명적인 해결책을 다시 꺼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이 호르몬과 식욕의 노예로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식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무너지는지 그 타이밍을 미리 아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달력 앱에 조용히 생리주기를 기록하고 추적하는 일은 생각보다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유 없이 온 세상이 나를 등진 것처럼 우울하고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다가도 울컥 눈물이 날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느껴져 괴로워하다가 며칠 뒤 생리가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깊은 안도감에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아, 내 성격이 이상한 게 아니라 호르몬 때문이었구나. 이 사소한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나를 향한 자책의 강도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내 감정과 식욕의 정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며 성급한 폭식 대신 나를 관찰하는 성숙한 시선을 갖게 됩니다. 이제는 음식과 싸우는 무모한 전쟁을 멈추고 식욕의 방향을 부드럽게 틀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탄수화물이 미친 듯이 당길 때 무조건 굶거나 참으면 결국 며칠 뒤 더 큰 폭발을 불러올 뿐입니다. 대신 몸이 원하는 탄수화물을 조금 덜 자극적이고 영양가 있는 방식으로 채워주는 영리함이 필요합니다. 달콤한 크림빵이나 자극적인 과자 대신 따뜻한 현미밥에 담백한 고기를 곁들이거나 고구마에 그릭 요거트를 더해 입안 가득 씹어보는 것입니다. 거친 통밀빵에 계란을 얹은 샌드위치처럼 가공되지 않은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조합은 뇌에게 아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만족감을 선물합니다. 또한 공복 시간을 너무 길게 유지하지 않도록 아침을 가볍게라도 챙겨 먹는 작은 습관은 밤늦게 찾아오는 폭식의 괴물을 잠재우는 가장 훌륭한 방어벽이 되어줍니다. 음식을 꼭꼭 오래 씹으며 온전히 그 맛을 느끼는 느린 속도 속에서 요동치던 식욕은 서서히 제 자리를 찾아갑니다. 진정한 자기 돌봄은 거창한 스파를 받거나 비싼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한없이 가라앉는 그 일주일 동안 지금의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조용히 자문해보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따뜻한 불빛 아래서 친한 친구와 2시간 동안 수다를 떨며 소리 내어 웃을 때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조용한 방 안에서 홀로 스탠드 불빛을 켜둔 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온전한 휴식을 취해야 비로소 숨통이 트이기도 합니다. 벌칙처럼 느껴지는 격렬한 운동 대신 초저녁에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동네 골목길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다시 행복한 세로토닌을 만들어냅니다. 한 번 많이 먹었다고 해서 인생이 무너지거나 다이어트에 실패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동안 버티느라 고생했어, 그럴 수 있어 라고 나 자신에게 나직이 말해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음식의 지배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밤 거울 속 당신은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싶으신가요?